자, 최진영 변호사 모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최진영 TV도 뭐 얼마 전에 오픈했으니까 최진영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법적인 거 이런 거는 또 우리 그렇습니다. 시사, 정치. 저보다 한수 위가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네. 변호사니까 나는 법적인 전문이 아니잖아요. 네네. 내가 지금 아무튼 여쭤보는 법률 문제, 법률 정치 문제, 그러니까. 최진영 TV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빵 뚫어드립니다. 자, 한동훈이가 네. 얘가 지금 입장이 지금 낮춰졌잖아요. 예, 예. 개인적으로 이 한동훈이는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계엄하자마자 맨 앞장서서 그렇죠. 계엄이 뭐 잘못됐다, 자기가 뭐 윤 대통령은 권한을 정지시켜야 된다 이러고 설레발치고 그다음에 한동훈 계를 독려시켜 가지고 탄핵을 의결시켜서 그러다가 한동안 좀 잠잠하더니 지금 다시 나와 가지고 하는데 불안하거든. 그런데 네. 어저께 그저께 구속 취소가 되니까 이게 좀 똥줄이 탄 것 같아요. 막 헛소리들 막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동훈 대표 할 때에 한동훈 젊은 리더십으로 차세대 리더십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비상계엄 절차 이후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C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좀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 얘기를 제3자 얘기하듯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뭐 법률가로서 물으니까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 진행자가 윤 대통령 나오셨는데 한번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때가 되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거 학폭 피해를 다룬 더 글로리 실사판 아닌가. 마치 지가 패놓고 연진이가 가해자한테 때가 되면 보자 했던 딱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한동훈이 성렬아 때가 되면 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냐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지가 대통령을 감옥에 몰아넣은 그렇죠. 사람인데 주동인데. 그게 그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지원이가 그 MBC였습니까? CBS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지난 그 탄핵 절차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는 사람 한 사람만 뽑아달라고 했어요. 한동훈이야. 그렇게 하니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한동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했더니만 그때 14명입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탄핵시키지 않았냐고. 아니 그리고 계엄 일어나자마자 지가 무슨 5분 만에. 아주 뭐 재선 장군처럼 그냥 뭐 난리치고 나타나서 뭐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계엄은 불법이다. 계엄이 위법이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죠. 제일 먼저. 그리고 이재명하고 손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팔 잡고 있던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사진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많은 사람들이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비겁하게 사실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가지고 왔는지 자유우파의 어떤 정치인들은 진짜 배알도 없고 용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기 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이후에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전한길 선생님 아닙니까? 거기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고 자기한테 뭘 걸었죠? 연봉 60억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뭔가 희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2030 세대들이 예전에 민주당에 가 있다가 한때는 뭐 이준석이한테 가 있다가 윤석열에게 결정적으로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한길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은 나도 처음에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윤 대통령이 그 체포될 때에 그때 3,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나와가지고 무도하게 들어오고 있을 때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가겠다. 밖에 있는 청년 경찰도 대한민국 경찰이고 여기 안에 있는 청년 경찰 경호관들도 대한민국 청년이다. 그 사람들이 싸워서 다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대신에 내가 나가겠다.
그거에 진정성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결기, 한동훈이 그런 결기 본 적이 있습니까? 얌체가 지 생각. 그리고 자기한테 믿을 만한 여권 관계자가 그때에 자기를 체포하네 뭐네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믿을 만한 관계자 지금도 보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이 불법이라는 생각 한 번도 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에 한동훈에게 연락을 해서 피신하라느니 니도 체포되라니 했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후 맥락상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내지는 그 라인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연관 관계도 있고요. 예, 또. 굉장히. 그리고 그 홍장원 1처장의 부인과 한동훈 대표의 친구라는 거 부인이 아니에요? 서로 친구란 견해가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겸해서 그 탄핵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싹 잡아 넣어라라고 했고 그렇게 했다는 증언, 또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끄집어내라라고 했던 그 두 축이 있는데, 그 두 축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오염됐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한동훈이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던 것도 예. 잘못된 오염된 어떤 그 소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나는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소스로 들었는 것이고 그 어떤 그 소스가 전혀 어떤 오염이 된 것이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 난 그런 거 밝혀야죠. 그런 상태에서 내 어떤 그 생각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제기되고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 절차에서 그런 사람들의 증언과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오염됐고, 나아가 최근에 곽종근 녹취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사과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명이 없이 여전히 계엄이 불법이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며, 이제는 두드려 패가지고 그 윤 대통령을 사실상 깜빵 보냈는 그 사람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회 있으면 우리 성렬이 한번 그냥 만날 기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한다는 이 멘탈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구속 이제 취소가 돼서 나오셨잖아요. 석방되고 그러니까 그 당당히 걸어 나올 때, 그리고 또 그 눈물을 좀 참으면서 네. 그 지지자들에게 아주 90도로 세 번 인사했어요. 3번 인사하고 예. 그런 장면에서 윤 대통령이 영웅의 귀환이다, 예. 뭐 레전드의 귀환이다. 지금 그렇죠. 더 결집해요. 예, 예. 이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든가 얘들이 지금 계산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예, 예. 이재명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들의 바람. 이 부분은 그 지난번에 2023년 9월달에 이재명이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했었는데 풀려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죠? 이재명이 무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아유, 거예요. 그럼요. 영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기 때문에 무슨 도주할 의뢰도 없고, 위증 교사는 혐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은 혐의가 인정된 건 뭐예요? 유죄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석방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할이 잘못되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구속됐다가 석방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절차가 어떻고 제가 설명하지만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윤 대통령 무죄네? 그렇지.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가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넘어서 체제 전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냐, 전체주의냐, 그러면은 그 한미 동맹과 한미일의 어떤 그 관계를 개선하느냐, 아니면은 친북, 친중, 친로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체제 전쟁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측의 어떤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맥시멈으로 올라온 이 상태로서 오늘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살짝 높아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이 이벤트가 있음으로써 중도층이 어떤 표심을 보일까? 석방됨으로써 이거 윤 대통령 무죄 아니야? 이런 시그널이 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 한마디로 현대자동차를 살까? 기아 자동차를 살까? 벤츠를 살까? BMW를 살까? 고민했던 윤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 되냐? 이재명이를 더 지지를 해야 될까에 있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다가 더 급해진 건 누구죠? 재명이. 이제. 다가오는 3월 26일. 이제 끽해봤자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재명이 유죄가 딱 나와버리면은 중도층 표심 쫙 윤통으로 몰릴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은 공통점이 있죠. 윤 대통령이 죽어야 자기들이 살고 자기들이 대권에 근접한다는 공통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둘이 어떻게 뭐 연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최근에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의 눈높이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 눈높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쓰던 단어를 이재명이 가지고 와서 쓰는 것. 그리고 또 한동훈은 지금 책을 어디서 냈어요? 메디치란 책인데 지금까지 국민이 먼저다 했는데 그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 그리고 또 노무현의 책사 노무현의 필경사가 썼던 노무현의 대통령의 글쓰기란 썼던 결국 메리치란 것은 지금까지 거의 보면은 야권 민주당 쪽 사람들 정치인들이 책을 냈던데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는 민주당과 상당히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동훈이 민주당과 야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차적으로 야합을 했었고 윤 대통령 그렇죠. 계엄 때 쫓아내는데 둘이 합쳤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또 여전히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란 그런 측면이 있을 때에 과연 한동훈과 한동훈 친한 계열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뭐 정치란 건 생물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으로 공이 설정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작이 있을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다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 막장으로 갈지는 않아야 되고 않을 것이다고. 둘 다 막장 인생들인데 뭐 지금 하는 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막장들이에요 둘이. 그래요. 참 아무튼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게 몇천 개는 됩니다. 몇천 개 되고 거기에 보면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는 뭐 탄핵 절차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민주당의 그냥 희망사항이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하던 그런 희망사항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끼어나야 되는 세력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뭘 끼어나요 그런 놈을 그런 놈 껴놓으면 큰일 납니다. 아유, 그래요. 아니 이거 저 암적인 존재 암은 도려내야지 껴안다가는 죽어요. 그래요. 아니 이건 껴안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오늘 특히 한동훈 단계 게이트는 참 어떻게 되는 거야 한동훈이요? 단계 게이트 수사 안 해요 왜?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지금 큰 사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 SK, 그 대북 송금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게 워낙 작죠. 그 당내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하나의 카드로 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사는 언젠간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은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제건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반의사불월제 합의가 되면은 깜빵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카드로 들고 있으면서 한동훈 세력에 대한 아니 단계 게이트는 깜빡 갈 수 있죠. 이런 조작을 한 거니까. 예. 그거는 수사해야죠. 그렇죠. 단계 게이트 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드루킹은 처벌받고 이건 처벌 안 받으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보수의 세력 규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트리거 방아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꼭 방아쇠는 당겨야 맛은 아니거든요. 방아쇠를 잡고 있을 때 그 자체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